안녕하세요. 고3 대비 도형 총정리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알아볼 도형은 삼각형과 사각형, 그리고 입체 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다양한 도형이 있지만 결국 삼각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밑변의 길이가 a이고 높이가 h다 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밑변이 a, 높이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가 b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저 b가 높이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a, b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전에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때 했던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일반적으로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좀 보면 지금 일단 우리가 약속했던 게 어떻게 했는 거냐면 꼭지점 A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변의 이름은 소문자 A를 쓰게 돼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잘못됐네요. 여기가 C가 아니고 즉 지금 여기 꼭지점 B와 마주보는 대변은 소문자 B로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거네요.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높이 H를 알아야 돼요. 높이 H. 자, 그럼 그 H를 삼각 B로 표현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H를 품고 있는 삼각 B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요 각 B를 기준으로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각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H를 품고 있는 삼각 B는 물론 탄젠트도 있지만 변의 길이까지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면 사인 값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즉 사인 B는 빗변분의 높이인 거니까 C분의 H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H라는 건 C 곱하기 사인 B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C 곱하기 사인 B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 높이가 C 곱하기 사인 B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제 직각삼각형의 경우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 H가 바로 C, 변 C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 건데 사실 여기다 뭐라고 써도 되냐면 여기다 사인 90도라고 써도 괜찮은 거죠. 즉 사인 90도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사인 B라고 써도 괜찮죠. 그렇죠? 왜냐면 사인 90도 값이 얼마인 거예요? 요 값이 1인 거니까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그래서 앞의 경우와 같이 결국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AC 사인 B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둔각 삼각형인 경우, 즉 B가 둔각인 경우도 살펴보면 지금 이 삼각형의 경우에는 높이가 이제 점 A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 요 H도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각 B, 요 B를 B와 관련돼 있는 삼각 B로 표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B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요쪽 각, 즉 180도 마이너스 B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요 H라는 길이는 요 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인 값이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요 180도 마이너스 B의 사인 값을 취하면 C분의 H가 되는 거니까 H는 그 사인 값에다 C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써보면 H는 C 곱하기 사인 180도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인의 성질에 의해서 결국 저 값은 사인 B하고 같아지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다룰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다룰게요. 자, 어쨌든 높이가 결국 또 C 곱하기 사인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에다가 높이
C 곱하기 사인 B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아까 구했던 공식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요 공식의 핵심은 뭐예요? 요 공식의 핵심은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사이에 끼인각이 주어진 경우에 자 2분의 1 곱하기 두 변 AC에다가 그 사인값 끼인각의 사인값을 곱하면 그것이 삼각형의 넓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각인 경우에도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을 해도 되지만 이 공식과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그리고 끼인각의 사인값을 곱하면 된다. 둔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AC의 사인 B를 곱하면 그것이 삼각형의 넓이다 라는 것을 예전에 배웠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요걸 응용해서 정삼각형의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자, 주어진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라는 얘기는 일단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모든 각의 크기가 60도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물론 우리는 정삼각형의 공식, 정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뭐 알고 있겠지만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구해보면 아까 봤던 게 뭐였냐면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게 되면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그쵸? 뭐였냐면 S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A 곱하기 A에다가 끼인각의 사인값, 즉 사인 60도 해서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사인 60도가 얼마야?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계산하면 얘는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나왔죠, 그렇죠? 물론 방금 배웠던 그 공식,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해도 되지만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그냥 이 공식 자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기하를 배울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삼각형 정도는 외우고 계시고 자, 한 가지만 더 응용해서 살펴보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넓이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어서 이 길이를 h다 라고 해보면 자, 일단 선에 의해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S1,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S2라고 해볼게요. 그럼 결국엔 S1이라는 것은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H인 거고 S2라는 거 역시 2분의 1 곱하기 밑변 B 곱하기 높이 H인 거기 때문에 뭘 알 수 있냐면 S1 대 S2 즉 두 삼각형의 B가 바로 두 밑변의 길이 즉 A 대 B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2분의 1 H, 2분의 1 H가 공통인 거니까 결국 S1 대 S2의 넓이의 B는 A 대 B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알아봅시다. 지금 이거 왜 이래? 자, 사각형을 보면 사각형의 경우에는 이제 삼각형보다는 그렇게 중요도가 이렇게 높진 않지만 결국에는 삼각형을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직각사각형이다라고 하면 밑변의 길이가 A, 높이가 B다라고 하면 넓이 S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오른쪽의 삼각형을 보면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대각선을 그어서 사각형을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즉 우리가 구하는 S는 S1 더하기 S2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보조선을 잘 그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밑에 나와 있는 특수한 사각형 경우를 살펴보면 자, 요 경우에는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건데 평행사변형 공식 다 알고 있죠, 그쵸? 넓이 S는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구하지 말고 지금 방금 사용했던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해 보자는 얘기예요. 즉 보조선을 그어서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되면 자, 만약 이쪽 길이가 A, 이쪽 길이가 B다라고 하고 이 사이에 끼인각의 크기가 세타다라고 했을 때 결국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평행이기 때문에
요 B의 길이와 요쪽 길이가 같고 또 A 길이와 요쪽 길이가 같고 또 요쪽 세타의 크기와 여기 각의 크기가 같아져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공식에 의하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에다가 사인 세타를 해주면 그게 삼각형인데 그게 두 개 있는 거니까 앞에 2를 곱해주면 바로 평행사변형 넓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B 사인 세타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사다리꼴의 넓이 같은 경우도 S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H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쵸? H는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도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서 쪼개서 구해보자 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미안해요. 변의 길이를 안 썼네요. 자, 밑변이 A, 밑변이 B다 라고 해볼게요. 마음이 급해요 지금. 자, 위에 있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밑변의 길이가 B이고 높이가 H인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B 곱하기 H가 넓이가 될 테고, 자, 아래에 있는 삼각형 경우에도 2분의 1 A 곱하기 H가 넓이일 텐데 그 두 개를 더하니까 2분의 1 A 더하기 B 곱하기 H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체 도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요것이 기둥이죠. 그쵸? 사각 기둥에 해당하는 요 기둥인데 기둥의 부피를 만약에 V라고 한다면 V는 밑면의 넓이, 자, 밑면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H라고 하면 부피는 밑면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H를 해주면 되죠. 그쵸? 자, 그게 사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상관없이 원기둥의 경우에도 밑면의 넓이가 S다, 높이가 H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뿌리면 어떻게 해요? 뿌리면 기둥의 부피에서 얼마를 곱해주면 돼?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자, 만약에 요 사각뿔의 밑면의 넓이가 S고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H다라고 해보면 뿔의 부피 V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S에다가 높이 H를 곱해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뿔이 나오든지 간에 뿔의 경우에는 꼭 3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삼각형과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입체도형의 부피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형의 넓이의 경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삼각형의 경우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제 기억해야 하고, 또 아까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경우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또한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어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